불안은 누구나 갖고 있는 정서적 차원의 경험이지만 불안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는 심리적, 생리적 부조화를 겪게 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중요한 경기에서의 승리에 대한 집착이나 경쟁 선수, 관중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불안이 더욱 높아진다. 개인의 체력과 기술, 훈련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데도 중요한 경기에서 지나친 불안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좌절을 경험하는 선수들이 있다. 이런 선수들은 대부분 불안에 대한 중앙시야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지나친 긴장과 각성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엘리트 선수나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는 현상이며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들도 이러한 긴장과 각성을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긴장과 각성이 모든 선수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약간의 긴장을 설렘과 활력으로 느끼며 운동 수행을 위한 에너지로 활용하는 선수들도 있다. 국가대표 선수나 프로 선수는 심리적 압박감과 긴장감, 각성이 높아지는 중요한 경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멘탈 상태를 최상의 운동 수행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하여 최고의 기록을 세운다. 긴장과 각성을 느끼지 않는 선수는 없다. 다만 그런 감각을 운동 수행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선수가 있고 지나친 불안 상태를 만들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는 선수가 있을 뿐이다. 선수의 모든 행동과 태도, 반응에는 숨겨진 긍정적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나 경기 상황에서 선수가 느끼는 긴장과 각성, 불안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긴장과 각성은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 정서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었다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모든 국가대표 선수, 프로 선수들도 자신이 느끼는 불안 때문에 경기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최악의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수한 선수들은 오히려 불안을 경기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여 원하는 경기 결과를 얻는다. 멘탈이 우수한 선수는 불안의 긍정적 의도와 목적을 알고 있으며 훈련 과정에서 불안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기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은 운동 수행에 무조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불안은 선택하고 학습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불안을 분리하거나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스포츠 현장에서 각성과 불안을 어떻게 조절 통제하는가의 멘탈 능력에 따라 수행 능력과 경기력이 결정된다. 첫째, 각성 수준의 파악. 선수가 가진 각성 수준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코치는 자신의 코칭 스타일에 선수가 맞추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선수가 어떤 각성 수준에서 가장 좋은 운동 수행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선수가 어떤 각성 수준에서 가장 탁월한 운동 수행과 경기력을 발휘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훈련 과정에서 적절한 각성 조절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각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적, 신체적 자극이 되는 신호를 보내거나 고함, 박수, 언어 코칭 등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반대로 각성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격려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고 멘탈 호흡, 근육이완, 트랜스, 루틴, 주변 시야 등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선수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적정 각성 수준은 운동 과제와 기술 수준, 개인의 성격적 특성, 환경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의해서 파악하고 적용해야 한다. 둘째, 불안 수준이 높은 선수 파악.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코치의 능력이 필요하다.
코치는 전체 선수를 코칭하면서도 선수 개인의 불안 수준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하고 불안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선수를 선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불안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의 반복적인 훈련과 경기 참여는 선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을 계속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경기에서 학습된 불안 때문에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훈련 과정과 경기 상황에서의 심리적, 신체적 반응을 관찰하여 비교해보면 선수 개인의 전체적인 불안 수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만약에 선수가 상태 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자기 확신 트레이닝과 이미지 트레이닝, 경기장에 미리 가보기, 앵커링, 관점 바꾸기 등의 기법으로 훈련 과정에서 안정감과 편안한 정서를 조건 형성시키는 것이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성 불안이 높은 선수는 대부분 민감성이 지나치게 높아 작은 자극과 정보를 크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감성의 방향을 운동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멘탈 훈련과 신체 훈련을 계속 반복시키면 수행 향상과 더불어 안정된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개인 맞춤 코칭. 우수한 코칭 능력을 가진 코치는 선수 개개인의 특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충분히 공감하며 선수 개인에게 적합한 최고의 개별적인 지도 방법을 만들어 활용한다. 기존에 짜여진 매뉴얼이나 훈련 패턴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 개인에게 맞는 매뉴얼과 메커니즘을 새롭게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그 어떤 훌륭한 이론도 선수 개인의 특성에 우선하지 못한다. 특정한 이론이나 고정된 코칭 매뉴얼에 선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론과 매뉴얼 방법 중에서 선수의 변화와 성장에 가장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여 선수 개인에게 맞는 코칭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감성과 불안 수준이 높고 자신감이 낮은 선수에게 경기의 중요성이나 승패, 경쟁 선수 등을 강조하는 것은 불안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선수에게는 선수 개인의 훈련 상황이나 과제 성취, 준비 상태 등을 체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선수가 운동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불안 수준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지시보다 선수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믿음을 보내고 격려해 주는 것이 더 훌륭한 코칭이 된다. 넷째, 관점의 전환. 몸과 마음은 심신상관성에 의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몸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 그래서 몸을 바꾸기 위해 마음을 활용하기도 하고 마음을 바꾸기 위해 몸을 활용하기도 한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바꾸어도 하나의 변화가 두 가지 모두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가 먼저 만들어지기도 하고 몸 상태가 먼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수행을 위한 마음 상태를 만들게 되면 신체적인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만약 선수가 평소 훈련 과정에서 부정적인 기분 상태 때문에 신체적인 무기력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패턴 깨기를 통해 부정적인 상태를 정제시키고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 자기암시로 상태를 빠르게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만, 정지 등의 말로 패턴을 깨고 원하는 것에 초점을 전환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며 패턴을 깨고 관점을 바꾸는 순간 신체적인 활력이 생기게 된다. 심상훈련, 휘익기법, 성공의 원, 성공체험, 미래기억 만들기, 자율훈련법 등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관점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먼저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 신체적인 불안 수준을 낮추는 상관성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각성의 회복.
경기 상황에서의 실수나 부정적 상황에 의해 멘탈 붕괴를 경험하게 되면 선수의 운동 수행이 급격하게 추락한다. 이때 멘탈 회복을 위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 신체적인 부조화 속에 정상적인 운동 수행이 어려워지게 된다. 격변 이론에 따르면 과도한 각성이 발생했을 경우 다시 최적의 수행에 이르기 위해서는 완전한 이완을 해야 한다. 하지만 평소 훈련 과정에서 멘탈을 강화하는 자기 통제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선수는 이러한 이완을 시도하더라도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의 회복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마음의 쿠션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각성 상태에서 빠르게 완전한 이완을 할 수 있는 멘탈 능력을 갖추기 위한 반복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경기 전이나 경기 중에 급격한 운동 수행의 추락을 겪게 되면 즉시 완전한 이완을 한 이후에 다시 최상의 운동 수행을 위한 적정 각성 상태를 끌어올려야 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마음의 쿠션이 강해져 경기 상황에서 경험하게 될 불안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을 가진 선수가 될 수 있다. 여섯째, 과정 지향 목표. 목표는 행동이 지향해야 할 표적이기 때문에 표적을 어떻게 지향하느냐에 따라 각성 상태가 달라진다. 그 이유는 선수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느냐에 따라 어떤 심리적인 준비 상태를 만들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목표가 없으면 준비 상태를 만들 필요가 없고 준비 상태를 위한 각성도 필요가 없어진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각성이 오르지 않고 열심히 하려는 의욕도 생기지 않게 된다. 하지만 너무 목표에 대한 강박적 지향이 생기게 되면 각성과 불안으로 인해 운동 수행이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선수의 불안 수준에 따라 목표 설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불안 수준이 낮은 선수에게는 결과 지향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불안 수준이 높은 선수에게는 과정 지향 목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운동 수행에 도움을 준다. 불안은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크게 느낄 때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 지향 목표를 강조하게 되면 선수의 불안을 더 높이게 될 수 있다. 반면에 과정 지향 목표는 눈앞에 있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 과제 수행의 발전과 성취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와 자신감을 누적시키기 때문에 불안이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멘탈 언어 코칭과 피드백을 함께 제공해주면 더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상태와 실력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어 상태 불안을 낮추게 되고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특성 불안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골프에서 우승을 해야 한다는 결과 지향 목표보다 루틴을 정확하게 반복하여 일관된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퍼팅 성공률을 2배로 높이겠다는 과정 지향 목표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축구에서 수비수가 상대 선수를 방어할 때 상대 선수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보다 상대 선수와의 거리를 1m만 허용하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야구에서 타자가 홈런을 치겠다는 목표보다 자신이 설정한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오면 자신의 스윙으로 자신감 있게 공을 치겠다는 목표를 잡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포츠에서 적정 각성 수준은 특성 불안 수준과 과제의 난이도, 학습의 단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경쟁 불안 상태에서는 각성 수준이 중간 정도인 것이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는 각성 수준이 낮은 것이 도움이 되고 단순하고 쉬운 과제는 각성 수준이 높은 것이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 또한 학습 초기에는 각성 수준이 낮은 것이 도움이 되고 학습 후기에는 각성 수준이 높은 것이 경기력에 더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목표는 선수의 성격적 특성이나 과제의 난이도,
학습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